건축물 대장의 불법 건축물이라고 딱 지켜버리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라. 서로가 스터디가 돼야 거기에 따르는 건축비가 산정이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가족들한테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지하 공사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가지 않을까.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의 어떠한 구별 방법은 우리 지도상에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검단 신도시 지도가 딱 나올 거예요. 그 지도를 딱 클릭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F로 표기되어 있는 거는 점포 겸용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E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전체적인 지도상에서 단독 필지 위치와 점포 겸용 택지 위치를 구분하는 데 아주 용이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 되셨죠? 단독주택의 층수는 세대 제한이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2가구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돼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될 거는 층수는 2층으로 하되 옥탑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설계사무소와 상의를 해서 법적으로 최고 높이랄지 이런 게 저촉이 되지 않으면은 옥탑의 어떠한 수납 공간 개념으로 해서 옥탑을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 이거는 검단 신도시에서는 아직 단독주택을 시공해 본 사례가 없어요. 다만 다른 주변의 다른 택지개발 조성 사업지구 내에서 예를 든 거니까 이것은 예를 들었다라는 것은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단독주택과 점포 겸용 택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그 다음에 세대수 제한,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점포 겸용 주택은 건폐율이 60%입니다. 단독주택은 50%입니다. 50%, 60%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땅을 10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점포 겸용 주택은 바닥 면적에 바닥에 60평을 앉힐 수가 있고 다음에 단독주택은 50%를 앉힐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 다음 용적률은 180%입니다. 점포 겸용 주택은.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80%입니다. 그 다음 세대수는 점포 겸용 주택은 5가구 이하고요. 단독주택은 2가구 이하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규정은 꼭 준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융통성 부리고 뭐 편법으로 해가지고 세대수를 늘린다거나, 물론 세대수가 줄어든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세대수를 조금 늘린다거나 이래서 다음에 불법 건축물로 딱 찍히면은 요즘에는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딱 찍혀버리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라.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임대는. 다만 전입신고는 2가구 이상을 할 수 없다. 딱 2가구가 전입신고가 되면 그 이상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인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단독주택 임대 놓는 데에는 당연히 넣을 수 있다. 처음에 제가 1번 설명을 드릴 때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검단 지도를 보시라 그랬죠. 거기 지도에 보시면은 단독주택 부지가 굉장히 여러 군데 분포를 시켜놨어요. 중간중간 아파트 사이사이에 또는 외곽에다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열 수 있으면 아파트 중앙에는 배치를 안 했겠죠. 일조권이나 이런 것이 너무 가리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의 어떤 경계 지점인 외곽 지역에다 다 이렇게 배치를 시켰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야 어떤 그늘이 지거나 아파트로 인해서 통풍이랄지 일조권 같은 게 너무 저해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산 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이런 데에다가 단독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물론 이 지도상에서 봤을 때는 2로 표기되어 있는 거 2-1, 2-2, 2-3, 2-4, 2-5 2로 표기되어 있는 이 위치가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단독주택을 지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 주택의 어떤 수준이라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1, 2 이렇게 두 필지를 해서
앞에다가 2-2에다가는 단디 마당을 만들고 2-1에다가는 이제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주택을 짓느냐, 천차만별이다. 이거는 보편적인 스탠다드식의 어떤 그 건물을 지어서 가족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구독자분도 계실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집을 조금 고급스럽게 내부 같은 데도 굉장히 신경을 좀 쓰고 해서 고급스러운 주택으로 지어서 살고 싶어 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좀 여기에서 애매하다. 다만 우리가 건축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과 건축업자가 기본적인 도면을 가지고 마감 자재에 대한 것을 쭉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전체적인 건물주가 어떠한 방식의 집을 짓고자 한다, 이게 서로가 스타디가 돼야 거기에 따르는 건축비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질문하신 구독자분께서는 아마 스탠다드 가격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평당 우리가 단독주택이 지금 한 850을 잡으셔도 비싼 가격은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850에서 약 9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도면이 나온 상태에서의 내부 자재랄지 외부 자재를 어떠한 걸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서로 대화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건축주가 원하는 집의 모양을 어느 정도 건축업자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야 근사치의 견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는 얼마든지 팔 수가 있는데, 결론적인 거는 지하를 팠을 경우에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지하실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가족들한테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지하 공사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가성비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지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1층과 2층을 짓고 목탑을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많이 짓는다고 보셔야 되겠죠. 결론적인 거는 지금 구독자께서 물어보시는 지하는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사회생활을 거의 정리를 하고 노후에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자녀들이 집에도 와서 편안하게 놀다 갈 수 있고, 또 때로는 1층은 자식이 살고 2층에는 부모들이 이렇게 조용히 살고, 이 정도의 어떤 생활의 나름대로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단독주택을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점포 겸용주택은 수익성에다가 비중을 일부 두는 거죠. 내가 거주를 하면서 일부 수익이 창출될 수, 한 400, 500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정도,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분들이 선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당연히 점포 겸용주택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도 좀 비싸게 분양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4층까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대신 단독주택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정리를 하시고 휴식을 하면서 좀 내 집에서 편하게 거주를 목적으로만 하면서 삶을 이제 사실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단독 필지가 훨씬 이제 선호도가 높겠죠. 근데 요즘에는 또 젊으신 분들이 아파트 값이, 물론 요즘엔 아파트 값이 조금 내려갔는데 한때는 웬만한 아파트는 다 10억씩 갔었죠. 이럴 때는 젊은 분들께서도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 정도 돈이면 단독주택을 땅을 사서 지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정말 좋겠죠.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층간소음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또 마당에서 즐길 수 있고,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또 워낙 많이 기르시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기르는데도 최상의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제가 전망을 한다면은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예상의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게끔 이런 조건이 하나가 충족되고, 또 하나는 애완동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부합되기 때문에 아주 좋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앞으로는 상당히 높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